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 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 총론을 한번 보셨거든요. 총론 목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민법을 초기할 때는 나뭇가지를 보시면 어렵고 전체를요. 숲 전체를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숲 전체를 크게 보라는 거죠. 나뭇가지나 이파리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초기에는 어떻게 본다? 전체를 숲 전체를 보고 나중에 이파리나 나무 가지를 하나씩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를 먼저 조감을 하고 가보면, 자, 계약 총론하고 강론 이렇게 나누죠. 자, 총론에서는 전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큰 그림 볼게요. 큰 그림. 첫째 계약 종류 보셨어요.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죠? 요물계약, 낙성계약. 이거 정리하셨어요. 한 문제. 두 번째 계약 성립 부분 보셨죠? 성립은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을 때? 합치가 될 때. 그 부분에 관한 고찰을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계약의 효력에서요. 효력에서 세 개를 보셨어요. 하나는 동시행항변권. 두 번째는 위험부담. 세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세 가지 주제를 여기서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계약 해제죠. 해제는 몇 가지 주제로 다시 주제를 나눴어요? 네 가지로. 해볼까요? 해제 개념. 두 번째는 해제 원인. 세 번째는 해제권 행사. 네 번째는 해제 효과. 이렇게 큰 거를 먼저 잡아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큰 거 잡고 나중에 작은 거. 오케이? 예, 그래서 큰 목차를 자꾸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계약 강론으로 주제 바꾸죠. 강론. 우리 계약 강론에서는 총 15개 계약 중에 시험에는 3개만 나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시험 문항수는 매매에서 2개, 임대차에서 2개, 교환은 띄엄띄엄 나와요. 주로 어디에서 2문제 나와요? 매매 2, 임대차 2 이렇게 출제를 해요. 교환은 띄엄띄엄.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를 만나러 가실게요. 매매. 자, 우리가 매매를 먼저 자리 잡을 때 성질부터 보도록 합니다. 성질, 매매요. 그림을 하나 잠깐 그려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으셔야 돼요. 그림을 하나 이쁘게 그려주실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을이 10억이에요. 10억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 꼭 10억이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자인 갑은 뭐를 넘겨주죠?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죠?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는 채무가 있어요. 아파트를 뭐하러 의무? 이전해 줄 뭐가 있습니다? 의무 부담하죠? 의무가 생겼어요. 대가로요. 대가로 뭐를 받습니까? 돈을. 아파트를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로 아파트를 주는 거죠. 급부. 반대급부로요. 반대급부로 뭐를 받습니다. 반대급부로? 돈을요. 돈 받죠. 아파트 대금이죠. 대금. 아파트 대금을 달라. 돈 달라고 하죠. 돈을 달라고요. 돈을 달라고 할 뭐가 생겨요? 청구권 생겨요. 돈 달라고. 아파트 주고 대가로 뭘 받아요? 대가로? 돈을요. 돈을 받죠? 예. 그래서 매도자, 아파트 파는 매도자는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는 뭐가 생기고요? 의무가 생기고 대가로 돈을요. 돈을 받을 뭐가 생기나요? 채권 생겨요. 채권이. 청구권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왜? 매매 계약했잖아. 그죠? 그래서 매도인한테는 의무만 생겨요? 채권도 생겨요? 채권. 의무하고 채권이 생겨요. 거꾸로요. 그럼 매수자는요? 매수자는 뭐가 생기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매수자는 뭐를 주고요? 돈을 줘야죠. 돈 줄 의무. 돈을 줄 의무가 생기고 대가로 뭘 받죠?
아파트요. 아파트 달라고 그러죠? 아파트를 뭐 해달라? 넘겨달라.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청구권. 아파트를 넘겨주셔. 아파트를 뭐 해주세요? 이전해달라. 이전해달라고 하는 뭐가 생깁니다? 청구권이 생깁니다. 청구권을 우리는 바꿔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파트 넘겨주셔. 대가로 뭘 주고요? 대가로. 돈을 주죠. 돈. 대금이죠. 대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뭐가 생깁니다?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예, 이를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하면요.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자에게 뭐가 생기고 아파트를 이전해 줄 뭐가 생기고 의무가. 매수자에게는 뭐를 줄 의무?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서로 생기죠. 서로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다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다. 야, 쌍무야. 왜 쌍무야? 서로 의무를 주잖아. 서로 의무를 부담하잖아. 그죠? 그럼 매수자가요, 저 아파트를 가져오려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안 합니다? 대가 10억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유상입니다, 무상입니다? 유상계약이다. 대가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는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합의만 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 낙성계약이 무슨 뜻이에요?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낙성계약. 그죠? 그리고 방식이요. 방식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방식 불필요하죠? 불요식입니다.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입니다. 아, 이게 매매의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성질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렇게 쌍방간에 의무와 채권이 생기게 되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의무 부담 행위. 아니면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왜 채권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을 했더니 뭐가 생겨서? 채권이 생겼죠? 채권이 생겼죠? 그래, 무슨 계약? 채권만 생겨요? 의무도 생겨요? 그래서 무슨 부담?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고 채권 계약이라고도 해요.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 계약은요. 매매 계약을 하면 뭐가 생깁니다? 채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오케이. 채권이 뭐예요? 달라고요. 달라고 할 권리요. 달라고. 아파트 넘겨달라고 할 청구권 생기죠? 채권이 생겨요. 무슨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떤 채권이요? 매도인한테는 어떤 채권? 매도인한테는? 돈 받을 채권이요. 매수인한테는? 아파트 받을 채권이. 서로 채권 생기죠? 채권이 생깁니다. 채권과 채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이꼬르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그럼 채권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정만으로. 서로 뭐 하면 돼요? 서로 뭐 하면? 약정. 약정이 뭐예요? 약속. 약속하면 생기는 거죠? 약속한 때. 서로 뭐 한 때?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생기는 권리가 채권 계약이다. 서로 뭐만 하면 됩니다?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무슨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그럼 이 집이요. 보통은 여기 보세요. 보통은 얘가 집을 팔 때 남의 집 팔아요? 내 집 팔아요? 내 집 팔죠? 내 집 내가 팔지. 당근이죠? 그죠? 남의 집 매매 계약해요? 못해요? 남의 집 매매 계약서 써요? 못 써요? 써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 그게. 자, 볼까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그럼 채권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서로 약속하면 되죠? 그러면 뭐 할 때요? 약속할 때. 뭐 할 때? 약속할 때 이 집이 내 집이어야 돼요? 내 집 아니어도? 아버지 집을.
얘가 아버지 집을 뭐 하려고 그래요? 팔려고 매매계약서 지금 쓰고 있어. 떨려 안 떨려? 떨리죠. 왜? 아버지 알면 죽인다는 거지. 그래도 계약서는 써요 못 써요? 왜요? 매매계약은 언제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때요? 매매 약속할 때, 매매하기로 뭐 할 때요? 약속할 때 이 집이 누구 집이어도 내 거요,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남의 거. 이것도 된다는 거지. 누구 것도 내 거요, 남의 거? 남의 거. 남의 거. 남의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유요, 타인 소유요? 타인 소유.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것도 유효다. 유효. 유효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래요? 유효다. 이거 유효다. 시험 아주 단골. 왜냐? 이건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매매라는 게 언제 되는 거니까? 약속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거라도? 남의 거. 남의 것도 매매 약속은 할 수 있는 거야.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약속할 때. 약속이 뭐예요? 약정할 때. 그래서 매매의 법적 정의를 우리는 조문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매매 정의 볼까요? 첫 번째 줄 274쪽 맨 위에 563조 나오죠? 563조를 우리는 다 같이 리딩합니다. 앞으로 20번도 더 읽을 거예요.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다 같이 리딩합니다.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거를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거를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동그라미 어디다 쳐요? 약정. 약정에 동그라미. 약정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 약속할 때 되죠? 그래서 낙성계약. 밑에다 써요. 채권계약이다. 채권계약. 매매는 무슨 계약입니다? 채권계약입니다. 매매를 하면 물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겨요? 채권이. 그리고 이 그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무하고 채권이 생깁니다. 채권하고 의무가 생깁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딱 튀어나올 것. 그래서 이것까지요. 매매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시기도고. 그리고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내 거요, 남의 것도? 남의 것도.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을 매매하는 것도 무효 아니라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민법 총칙을 이거 데려가. 이거 갖다가 민법 총칙은 막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민법 총칙은 계약법이요. 계약법이 뚫려야 총칙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칙 안 하고 계약법 먼저 하는 거예요. 이유가. 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이 성질 보실게요. 박스 밑에 성질. 1.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계약이다? 채권 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 행위다. 채권 계약이다. 의무부담 행위다. 별표. 두 번째, 매매는 쌍무요, 편무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별표. 다음 두 번째, 매매의 반대급부요. 반대급부는 뭐를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죠. 돈. 돈의 동그라미요. 금전. 돈을 주는 거야. 반대급부로.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이면 뭘로 바뀌어요? 교환입니다. 교환은 재산권을 맞바꾸는 겁니다. 그죠? 집 팔고 돈 받으면 매매가 되고요. 집하고 집을 맞바꾸면 뭐가 돼요? 교환입니다. 그럼 배우자하고 배우자를 맞바꾸는 것도 교환이죠. 그죠? 근데 그런 교환은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아요. 뭐를 맞바꾸는 거? 배우자를 바꾸는 거. 그럼 꿈만 꾸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매매의 객체. 객체는 뭐를 넘겨주는 거요? 재산권. 재산권 넘겨주고 돈 받는 거죠? 재산권의 밑줄이에요. 재산권. 그럼 재산권 안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물건하고 권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산권 안에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매매는 밑에다 적어 보실게요. 매매는 뭐를 넘겨주고 뭐를 받는 거요? 재산권이죠? 거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요. 이전하기로 뭐하고? 약속하고. 대가로 뭘 받는 거예요? 돈이죠? 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매매야. 재산권 줄게. 돈 줘. 너 돈 줘. 이게 매매죠? 그런데 이 재산권을 나누었더니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래요. 재산권 속에는 뭐하고 뭐가 있대요? 물건하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은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부동산. 권리는 뭐야? 권리는 분양권이나 이런 것 등등.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임차권은 권리죠. 전세권 권리. 임차권, 지상권. 지상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권리를 돈 받고 파는 게 매매야. 보통은 부동산 팔죠. 부동산만 팔아요? 권리도 돼요? 권리요. 이거죠. 분양권, 임차권, 지상권, 특허권. 특허권도 돈 받고 거래하거든요. 주식도 돼야 안 돼요. 주식도. 주식도 뭐 받고 팔아? 돈 받고 팔죠. 그건 매매지 그게. 그래서 매매의 객체는 뭐예요? 재산권이죠. 재산권인데 그 안에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물건은 내 거만 돼요? 남의 것도 돼요? 내 거 누구 거? 남의 거. 물불을 안 가려. 물불을 그냥. 왜요?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약속만 하면 되니까 내 거, 네 거 안 가려. 그럼 저 물건이 현재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현존하지 않는 거. 현존하지 않는 것도 돼요. 우리 아파트 분양권 팔 때 아파트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안 졌는데 막 거래하잖아. 현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돼요. 없는 것도 현존하지 않는 것도 돼요. 왜요? 뭐만 하면 돼요? 이게 약속 때문에 그래요. 매매는 약속하면 되는 거니까 현재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내 거예요? 남의 것도? 남의 것도 돼. 남의 거. 여기서 우리끼리요. 여기서 우리끼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땅 사는 거 있죠? 그거 매매계약서 써요?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문제야. 계약서는 써요? 못 써요? 써요. 저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살래요? 그 살게요. 30억이에요. 계약서 써? 못 써? 써요. 그럼 이쪽에 사는 사람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써?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못 넘겨주면 내가 약속된 날짜에 등기 못 넘겨주면 위약금으로 100억 줄게.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분이요. 끌려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잖아. 이제 되잖아요. 제가 끌어들인 거야 이렇게. 그죠? 미끼를 던지는 거야 자꾸. 누구 거라도 내 거라도 남의 거라도 계약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미끼를 던지면. 이게 미끼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왜요? 그게 투자 가치나 개발이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한 거지. 그래서 누구 것도 가능해요? 내 거요? 남의 것도? 이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약정에 있기 때문에 내 건 있고 이거 물불을 안 가리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하십니다. 매매의 객체는 뭐고요? 재산권이고 재산권 안에 뭐가 들어갑니다? 반대급부는 돈입니다. 돈. 자, 이제 매매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고찰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바꿀게요. 두 번째는 계약금 해제라는 거 보실게요. 내가 집을 살 때 매매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그죠? 매매 계약서를. 매매 계약은 방금 전에 고찰을 해보신 것처럼 매매 계약이라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약정. 합의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서 써야 되는 거죠. 계약서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믿음이 있으면 계약서 안 써도 돼. 이해되세요? 그럼 계약서는 왜 쓰는 거예요? 증거. 증거를 남기려고 자꾸 계약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 여동생하고 제하고 아파트 거래할 때는 계약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써요? 안 써요 우리. 저 여동생이 돈 가져갈 때 오빠 영수증 써줘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자꾸 한다고 그래? 우리 안 해요 그런 거. 많이 당해보셨군요. 예. 이게 다 제 민법 공부하면 자기 연역이 쭉 나와요. 역사가 나와요. 그죠? 예. 그 안에 있는 자기 세계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 거기에 묻어 있거든요. 그럼 계약서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회는 계약서가 없었어요. 맞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약서가 없었어요. 왜요? 약속을 충분히 지키는 사회였거든요. 그리고요, 그 한마을에 살면서 약속을 어기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왕따야. 끝나요. 못 살아.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의가 절대적이었어요. 어기고 못 사는 사회. 근데 지금은
뭐 앞에 아파트 뭐 누가 사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죠? 어기는 거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자꾸 계약서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 매매 계약은 뭐만 있으면 돼요? 약속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입니다. 계약서 없어도 되고요. 계약금은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다시요. 계약금 넣더라 안 넣더라? 안 넣어도 돼요. 왜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 합의만 하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뭐를 걸어요? 계약금을 이게 10억이니까 1억을 뭐예요? 1억을 교부하고요. 계약금을 거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을요. 안 걸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말이야. 양민 스타일이야. 양민 스타일. 뭐를 안 걸어? 계약금을 안 걸어. 아파트를요. 10억에 매매 계약서는 쓴 거야 안 쓴 거야? 아니 이건 써야지. 이건 해야죠. 그죠? 매매 계약은 했죠. 했는데 뭐를 안 걸어? 계약금을 교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우리 계약금. 계약금 뭐 없이 하자고? 교부하고요. 교부 없이요. 교부 없이 매매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지. 그죠? 예. 그럼 이런 거 있어요? 계약금을 일부만 넣는 거 있어 없어? 예, 그런 사람도 있어. 왜요? 대한민국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 그죠? 그걸 민법에다 포섭을 해야 돼. 그죠? 그래 시험은 늦게 공부해야 돼? 빨리 공부해야 돼? 빨리. 왜요? 나중에 더 많은 인간이 더 별의별 일 다 만들어. 뒤로 갈수록 양이 점점 많아져요. 왜요? 그 대법원 가가지고 소송해보거든. 참고로 한 15년 전에는 이런 판례가 없었어요. 한 15년 사이에 엄청 진화가 되고 판례가 많아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권리의식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한번 뭐 하려고 그래요? 싸워보려고 그래. 그리고 변호사도 어떻게 뒤에서? 부추기거든요. 뒤에서. 왜요? 그게 수수료거든. 그죠? 이거 소송해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해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확신을 안 주면서 뭐라고요? 이길 수도 있다. 그게 뭐야 이게? 하지 마라도 아니고. 그죠? 예. 나한테 맡기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이러잖아. 하라는 거지. 그게 자꾸 일만 많아. 일만. 판례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 볼게요. 1번 사례는 뭐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어떻게 해서 1억을 교부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집값이 막 쭉쭉 떨어지네. 집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집값이 폭락해요. 그럼 누가 마음이 변해? 매수자가 마음 아프죠? 집값이 뭐하니까? 폭락하니까 마음 아프죠? 그러면은 계약을 하는 게 나아요? 계약금을 날리는 게 나아요? 계약금을 어떻게 해요? 날리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이게 계약금 해제라는 거예요. 단 이건 언제까지 돼요? 중도금을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중도금 넣기 전에만 계약금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어야 돼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어떤 조건으로? 그냥 해제해요? 계약금 포기하고요? 계약금 포기하면 돼요. 계약금 얼마를? 1억을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해제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시점이 중요한데 그게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안 돼요. 넣기 전까지요. 됐나요? 그러면 이쪽은 내가 계약을 했어. 얼마에? 10억에. 그런데 뭐를 안 넣었어? 계약금 교부를 안 했죠? 예. 그러면 을은 집값이 뭐하면? 폭락하면. 집 사고 싶어요? 파기하고 싶어요? 파기하고 싶죠? 그러면 을은 을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랑 나랑 뭐를 했는데? 매매 계약은 했죠? 매매하기로 뭐를 했는데? 합의는 했는데 뭐가 없어 지금? 계약금을 걸은 게 없네. 걸은 게 없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을이 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계약 없던 걸로 해. 우리 계약 없는 거야 그러죠?
그죠? 그럼 저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그러자. 그죠? 제가 바본 거지. 제가 민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이쪽에 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계약금을 뭐 하고요? 포기하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계약금 교부하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계약금을 뭐 했더라면? 교부했더라면 계약금을 뭐 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됩니다. 오케이요? 그럼 계약금 교부를 안 했죠? 안 하면 저 카드는 작용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계약금을 뭐 했을 때만? 교부했을 때는 그 교부한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고 해제가 되죠. 근데 계약금을 뭐 하지 않으면? 교부 자체가 안 됐죠.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계약은? 해제가 안 돼요. 일방이 임의로, 임의라는 건 내 마음대로죠. 임의로 뭐가 안 돼요? 해제 처리가 안 돼요.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올해 양팡 사건이에요. 앙팡 사건. 들어보셨어요?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유명한 그 양팡이라는 분이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는 안 한 거죠? 계약금은 안 걸었어요. 안 걸은 거야, 문제는. 매매 계약은 하고 안 하고? 하고 합의했어. 이거 도장 찍혀 있어. 그죠? 근데 뭐는 안 걸은 거죠? 계약금 안 걸어서. 그리고 여기에 문제를 일으킨 거는 중개 보조원이 중간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보조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매수자인 그 양팡 씨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와서 대신 계약서를 썼어요. 내일 아침까지 가계약금 5천이죠. 500인지 5천인지 모르겠어요. 가계약금 500을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뭐를 안 넣으면? 가계약금. 가계약금. 가계약금을 뭐 하지 않으면? 입금 안 하면. 입금하면 안 하면? 안 하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걸로? 없던 걸로 한다. 계약은 무슨 처리요?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보조원이. 누가요? 누가? 보조원이. 원래 보조원이 하는 일은 뭐만 해야 되는데? 심부름만 하고 커피나 타주고 이거 해야 되죠? 근데 뭐까지요? 중개 계약 여기에 관여된 일을 했어요. 예, 이분이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양팡 씨 어머님이 이걸 모르니까 이분 말을 그대로 믿었어. 집에 와가지고요, 가격을 보니까 이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내가 이거 10억에 계약했는데 집에 와서 매물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예요? 6억이면 사는 거야. 6억이면 사는 걸 얼마예요? 10억에 썼죠? 그럼 이분은 당장 뭐라고 결심을 해요? 나 계약 안 한다고. 전화했어요. 누구한테요? 보조원한테. 나 계약 어떻게 한다고? 가계약금 입금 안 한다고. 안 하고 계약 어떻게 한다고? 해지한다고. 그렇게 보조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조원도요, 민법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이. 법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분은 뭐 한 걸로? 계약은 무효된 걸로 인식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무효가 돼야 한대. 임의로 해제가 안 되죠. 안 돼요. 법적으로.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이걸 보조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내일까지 가계약금을 입금 안 하면 계약을 뭐가 된다고? 무효 처리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 어머님을 데리고 다른 아파트를 보러 막 보여줬어. 이제 왜요? 이분이 모르니까 법을.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연락 왔죠. 누가요? 매도인이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요? 어이 매수자님, 왜요? 계약금 1억을 내든가요. 계약금 1억을 내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아파트를 10억 내고 가져가든가. 10억 내고 아파트를 뭐 하든가 가져가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계약금을 넣고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지 않는 한 일방이 뭐 할 수 없어? 임의로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제 처리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해제 처리 안 되죠? 그럼 대안이 뭐라는 거예요? 대안이 1억을 뭐하고? 지불하고. 계약금 1억을 뭐하고? 지불하고 포기해. 계약금 포기를 해. 이게 하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10억을 어떻게 하고요?
다 내고 집을 가져가. 얼마 가져가? 얼마 주고? 10억 주고 어떻게 하라고? 집 가져가. 라고 얘가 소송을 한 거야. 그게 지금 소송 ING 진행 중이에요. 이 문제의 시발점은 이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 이 대법원 판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리를 하자면 계약금 해제라는 거는요. 계약금 해제라는 거는 계약금을 뭐 하는 조건이에요? 포기하고 해제하는 거죠. 이 카드는 언제 쓰이는 거예요?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계약금 뭐 했을 때? 교부했을 때 중도금 넣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계약금을 뭐 하지 않으면 교부 안 했죠? 그럼 해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금을 넣은 계약이 무서워요? 계약금 안 넣은 게 무서워요? 얘가 무서워. 그죠? 여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무서워. 얘는요? 안 무서워. 왜요? 뭐 하면 돼요? 계약금 포기하면 되죠? 그죠? 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얘는 무서워. 언제 무서워요? 뭐를 안 넣으면? 계약금 넣은 거 안 넣은 거? 교부 안 한 거. 계약금 교부 안 한 게 뭐 하다고요? 무서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말다툼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해요. 말다툼을. 말할 때가 무서워요? 안 할 때가요? 안 할 때가 훨씬 무서워. 그죠? 말할 때는 어때요? 그것만 혼나면 돼요. 근데 말 안 할 때는 이게 리미트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상하한 선이. 그죠? 그래 어떤 게 무서워요? 안 할 때가. 계약금은 넣은 게 무서워요? 안 넣은 게요? 안 넣은 게 무서워. 왜요? 뭐를 못해? 해제를 못해. 해제를.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야. One more time. 뭐를 안 넣은 거? 계약금 넣은 거 안 넣은 거? 안 넣은 게 강도가 세고 구속력이 큰 거야. 뭐를 못하니까? 해제를 못하니까. 무섭죠? 예, 무서워. 구속력이 세서. 근데 뭐를 넣으면? 계약금을 넣었다. 계약금을 넣었다는 거는 계약금을 뭐 하는 조건으로? 포기하고 해제할 길이 있죠? 그래,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을 넣었다는 거는 뭐야? 계약금을 넣었다는 거는 뒷문이 열린 거야, 닫힌 거야? 열린 거야. 파기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무슨 가능성? 파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계약금을 넣으면 안 넣으면? 안 넣으면 무서워. 왜요? 파기 가능성이 없어. 그죠? 그래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아는 거하고 거꾸로야. 우리 상식은 어때요? 계약금 넣으면 안 넣으면? 안 넣죠?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지한다고 그러죠? 좀 저속한 표현 써도 돼요? 쓰면 안 될 것 같아. 계약금 넣으면 안 넣으면? 안 넣죠? 안 넣으면 우리는 뭐라고 전해요? 그냥 어떻게 만변하면? 야 계약 끝내 그러죠? 이게 안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해제가 안 돼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계약금 안 넣으면 해제하죠? 안 돼요. 안 돼. 법은 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예, 이 문구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걸었을 때하고 뭐 했을 때하고 계약금 교부를 안 했을 때 법적 처리가 다르다. 자, 이러고 법조문 565조를 분석을 해보시면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예요. 자, 조문 보러 가요. 275쪽 맨 위에 조문 565조.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해약금. 해약금이 뭐예요? 해약을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돈. 해약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돈이 해약금이에요. 얼마 포기하면 돼요? 계약금. 계약금만큼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죠? 그래서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해약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뭐한 때는 교부한 때. 교부한 때의 별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금은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말로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돼. 물건 줘야죠? 물건을 줘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걸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근거가.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별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다른 말로 중도금 지급 전에. 교부자는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별표. 포기. 수령자는 누구야?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몇 배를요? 1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를 해약금이라고 한다. 됐나요?
밑에 사례 접근 라이브 민법 밑에 박스 한번 보실까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성질을 갖는다? 요물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됐나요?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1방 2를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요. 무슨 계약을? 계약금 계약을 했죠. 그럼 민법 5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임의로 해제할 수 있죠. 계약금 포기하고.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육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만요? 약정만 한다는 게 약정의 동그라미요. 줬어요. 약속만 했어. 약속만 했죠.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계약금을 넣어서 안 넣어서? 안 넣었죠. 안 넣으면 해제권 안 생겨.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일부만 먼저 지급해 밑줄이요.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아니면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뭐 하기로? 지급하기로 뭐만? 약정의 동그라미요. 그럼 줬어요?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했죠? 그럼 계약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죠?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파기할 수 있어요. 무슨 약정을? 계약금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그럼 계약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었죠? 계약금 계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임의로 무슨 계약을? 주계약을 깨어볼게요. 깰 수 없다. 별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 판례 결론은요? 써볼게요. 맨 밑에다가 줄여서. 길게 읽었죠? 근데 결론을 머릿속에 딱 집약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만? 약정만 한 경우. 지급하기로 뭐만? 약정만 한 경우. 약정만 하거나 일부 지급한 때요. 지급하기로 뭐 하거나? 약정하거나. 전부요? 일부요? 일부 지급했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금 계약 안 된 거죠? 전액을 줘야죠. 전액을. 이럴 때는 임의로 주계약을 깨어볼게요. 해지할 수 없다.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 긴 판례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판례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결론! 계약금은 넣은 게 무서워? 안 넣은 게 무서워요? 해제가 안 되니까 얘가 무서워. 이게 무서워. 더 무서워. 자, 밑으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끝낼게요. 계약금 계약의 성질 1.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은 무슨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입니다. 왜 종이냐면 여기를 보면 여기에 계약이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매매 계약 있죠? 이걸 주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계약? 주계약. 그럼 이거는 종. 얘가 얘가 종이에요. 위치가. 그럼 뭐가 주계약? 매매가 주계약,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에요. 주종 관계에 있어요. 주종. 뭐가 주계약? 매매주. 계약금은 종. 자, 그럼 우리 매매계약서 쓸 때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파트 가져가. 얼마에 가져가? 10억에. 10억에 가져가기로 합의했죠? 그럼 무슨 계약을 한 거야? 주계약을 한 거지. 얼마에 인수하기로? 10억에 아파트 넘기기로 합의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를 해요? 계약금은 얼마 준비되셨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요? 저 1억 없고요. 6천밖에 없는데요. 얼마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로 합시다? 6천으로 합시다. 그럼 얼마짜리요? 6천만 원짜리 종된 계약이 하나 또 생긴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만 해요? 계약금 계약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매매는 총 얼마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금은 얼마로?
6천에. 그럼 할까요? 오케이 합시다. 근데 어떤 성격 까탈스러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6천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저 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일 갖고 와서 하세요. 내일. 오늘을 안 돼요. 그럼 얼마 가져오라는 거야? 1억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언제 하자고? 내일 하자고. 내일 준비되면 와서 하세요. 그죠? 그럼 내일 되는 거지. 내일 계약금 계약은. 뭐는 오늘 되고요. 매매는 오늘 한 거죠. 계약금은 내일 1억 가져올 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약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는 무슨 계약? 주계약. 또 하나는 종된 계약.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따지는 거야, 이거는? 이 주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거 뭐가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지. 왜? 쫑이니까 쫑. 시험 문제. 작년 정답. 주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뭐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당연하지. 주종관계 있으니까.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별표. 요물계약은 돈을 다 어떻게 돼? 전액을 교부해야 되죠. 써도 전액 교부. 전액을 뭐 할 것? 교부해야 성립하는 거죠. 이걸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정리하면 계약금은 뭐라고 그래요? 종된 요물계약이다. 종된 무슨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매는요?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 매매는 낙성. 계약금은 요물. 이거 헷갈리겠네. 그죠? 헷갈리는 데가 시험 문제.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 계약금은 이게 타켓이네. 타켓. 써보세요. 밑에다가.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 왜요? 합의하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계약금은 무슨 계약? 요물계약. 돈을 줘야지. 돈을 걸어야지. 현상광고도 무슨 계약? 요물. 현상광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행위를 해야죠. 요물계약. 계약금도 계약금을 걸어야 돼요. 요물계약이야. 됐습니다. 두 가지요. 뒤로 넘어가실까요? 해제 시기요. 이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을 뭐 할 때까지요? 지급하기 전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쓰이는 거죠. 중도금 지급 전에 별 두 개. 동그라미 1번이요. 일방이란, 여기서 일방이란 둘 중 어느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요. 중도금을 뭐 했어요? 매수인이? 지급해서. 이행 착수했죠. 그럼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중도금을 넣었죠. 넣으면 해제를 못합니다. 그 다음 큰 3번이요. 밑으로 내려오셔도 큰 3번. 계약금 해제 방법.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계약금 포기하면 돼요. 교부자가 누구요? 매수자. 수령자는 누구요? 수령자는? 매도인. 매도인은 몇 배 주면 돼요? 2배. 2배 돌려주고 파기합니다. 다음 4번에 해약금 해제 효과 별 2개요. 이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자, 계약금을 지금 1억을 걸었습니다. 중도금 넣기 전이면 값이 폭락하죠. 값이 폭락하면 누가 파기를 해요? 매수자가. 1억 어떻게 하면 돼? 1억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할 수 있죠. 그죠? 그때 갑이요. 갑이 얘한테 뭐라고요? 야, 아파트값. 내가 손해본 거, 너 때문에 손해본 거 3억이야. 왜 3억이야? 얘가 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전화하고 있어요? 네가 계약을 했다가 어떻게 했어? 얘가 계약을 했다가 어떻게 했어? 계약금 얼마 날리고요? 1억 날리고 포기했죠? 그랬더니 얘가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계약 안 했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13억에 계약을 했거든. 얼마에? 13억에. 그죠? 그럼 얼마 까인 거야? 3억을 까였죠? 3억을 달라는 거지. 그거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얼마만? 1억만 날리는 거지 3억을 손해배상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뭐가 안 됩니다? 손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배 청구할 수 없어요. 3억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만 먹어요? 거기다 쓰세요. 1억 먹고 끝.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살아있는 표현. 그죠? 이게 진짜 리얼이죠. 리얼. 살아있는 거죠. 생생하게. 뭐 먹고 떨어지라고요? 1억 먹고 떨어져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해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뭐 하기 전에 끝낸 거예요? 이행 착수 전이죠. 그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별표. 무슨 의무가? 원상회복 안 해요. 왜요? 중도금 넣기 전이니까 돌려줄 게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그냥 끝. 그냥 얼마 먹고 끝이야. 얼마 먹고? 1억 먹고 끝이야. 이게 계약금 해제의 결론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네요. 매매에서 두 번째까지요. 매매 성질,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까지 오셨어요. 여기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기부터요. 담보 책임부터 그 다음에 임대차 그리고 특별법 연결하도록 할게요. 예, 점점 재밌어지고 내용 괜찮죠? 예, 차곡차곡 잘 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고득점 하는데 많은 힘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